여야 정치권도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신도시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오늘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죠. 바로 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초 제시됐던 대출 조건이 본 청약을 앞두고 바뀌면서 이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 이 공공분양 주택인 이 뉴홈 사정 청약자들도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권은 증세에 미친 정권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은 장동혁 대표 목소리와 또 사전 청약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눈물을 짓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기어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희낙락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청약자 여러분께서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가의 엄중한 약속을 단순한 공문서 따위로 치부하는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희 사전 청약자들은 참담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 정부는 국가가 청년 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헌시작처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다니시라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한 것도 재소환했습니다. 물론 이 해당 발언은 악화된 민심을 살피고 몸을 낮춰라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최고 결정자인 이 대통령이 남일처럼 농담만 던지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었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기어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 발언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입법 왜곡.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이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 탓에 이른바 대출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 저희 TV조선이 직접 실수요자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문턱을 높이고 있죠. 고신용자들조차 제2금융권을 기웃거려야 할 정도로 대출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한도가 한정된 탓에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새벽부터 이른바 대출런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신부 정모 씨는 최근 신혼집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예비신랑과 함께 새벽부터 선착순 경쟁에 뛰어드는 등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상담사한테도 한 10명에게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봤는데 이미 마감됐다고 지역 농협도 이미 다 막혔다라는 예비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었어요. 시차가 2시간 정도 더 빨랐는데 그래서 시간 4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1분도 아니고 거의 0점 몇 초 만에 마감됐다라는 나라에서 집 사는 것까지 막아버리는구나. 사다리를 걷어차기를 한 건데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이 억대 연봉 받으면 사실 2금융권 안 쓰거든요. 대출 안 나오는 거 이제 그 약정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날라가는데 그걸 급하면 뭔지 못하겠어요. 네, 관련해 금융당국이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해서 일부 규제만 풀어주는 핀셋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뒤에 실수요자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외를 두는 방식이 반복되는 이른바 땜질식 규제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집주인들은 물론이고요. 세입자들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집 관련 결정을 올해만 3번이나 변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이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 60대 이 1주택자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올해 초 정부가 이 세제 강화 기조를 밝히자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이 5월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실거래가가 급락하면서 결국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이후 집을 월세로 내놓고 계약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자 다시 실거주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월세로 들어오려던 세입자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집주인들은 이 자꾸 바뀌는 이 세금 변수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세입자들은 갑자기 나가라고 할까 봐 이 퇴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닌 모양새예요. 이루라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실제로 뭐 나가게 된 상황이에요? 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문자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세금 폭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김 최고위원은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시점에 살던 집에서 지금 나가야 한다면서 집주인도 원하지 않고 세입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전월세 물건이 귀해서 이사갈 집도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두더지 게임을 시작하면 신기하게 망치를 맞는 건 매번 세입자라고 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논란의 주범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면서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이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송원 기자, 어제 오늘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TF 간담회 또 의원총회 잇따라 열었는데 민심 달래기에는 좀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민주당은 잠시 후인 10분쯤 후죠. 1시 30분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당 정책조정회의와 당내 서울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 언급됐습니다. 또 어제는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청년층, 전월세 세입자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여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여러 이제 목소리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전달을 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공급 확대의 속도와 또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 당권주자인 친명계 송영길 후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영길 후보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입니다. 1조.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 내가 국세청장,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뭐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먼저 여선웅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 속도전 이야기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세금도 그대로 뭐 1가구 1주택 여기에 대해서도 그대로 매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부동산 민심의 이 공급 대책안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공급에 방점을 찍으면 실망감이 더 커서 작년에 97 대책 이후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10, 15로 이렇게 토호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공급자를 위한, 그러니까 시행사나 부동산 업자
공급자들을 위한 이 금융 대책이 약간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려서 어쨌든 공급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 뭐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세제 개편 관련된 모든 부동산 관련 이러한 정책들을 당에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무 의원께는 지금 대책이 나왔지만 이게 민심에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에서도 뭐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이 자세는 어떻게 정부가 나가는 것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이제 민주당 한강배스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사실은 아이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후퇴해서 지금 서둘러서 공급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문제는 지난 1년간 뭐 하고 저는 이게 시장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간 뭐 공급한다고 말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민심이 여기까지 폭발 일보 직전까지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말뿐이다. 실질적으로 그 공급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는 그런 건 별로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뭐 그 탓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시적으로 몇 호가 공급된다는 게 숫자로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말로만 뭐 공급 하면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공급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뭐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뭐 또 김윤덕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그 당국자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저러한 금융대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피해가고 지금 말로만 뭘 어떻게 하겠다. 과연 그거 가지고 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까지 내놨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